여행 한번 가려고 숙소를 검색했다가 가격을 보고 조용히 창을 닫아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지금 남해로 여행을 가면 두 사람이 29박 하는 기준으로 숙박비 203만 원에 체험비와 보험료까지 합쳐 227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8월 6일인데요. 남해와 밀양은 바로 내일 8월 7일에 신청이 끝납니다. 다만 227만 원이 누구에게나 먼저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해서 뽑힌 뒤 여행을 다녀오고 영수증과 여행 후기를 제출하면 계좌로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이 순서를 모르고 숙소부터 예약하면 지원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곳과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는지, 그리고 신청하고도 돈을 못 받는 경우까지 헷갈리지 않게 풀어드릴게요. 이런 정보 계속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럼 남해부터 바로 볼게요. 남해는 하루 이틀 관광지만 보고 돌아오기에는 조금 아쉬운 곳이죠. 아침에는 바닷길을 걷고 장날에는 시장도 가고 마음에 드는 카페에 다시 들르면서 며칠 지내보면 보통 여행하고는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여행은 가고 싶은데 숙박비가 부담됐던 분이라면 이번 지원이 꽤 괜찮습니다. 9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최소 4박, 길게는 29박까지 원하는 기간을 골라서 머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미리 포기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 공고에는 별도의 상한 나이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고일 기준으로 경상남도 밖에 살고 있어야 하고 여행하면서 SNS나 블로그, 유튜브에 남해 여행을 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집은 15팀이고 한 팀은 1명 또는 2명입니다. 그럼 227만 원이 어떻게 나온 돈인지 같이 계산해 볼게요. 숙박비는 한 팀에 하루 최대 7만 원씩 29박까지 지원합니다. 7만 원짜리 숙소에서 29박을 하면 203만 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실제로 쓴 돈만 돌려준다는 점입니다. 숙박비가 5만 원이면 5만 원을 받고 9만 원이면 지원 한도가 7만 원이라 나머지 2만 원은 내가 부담합니다. 그러니 무조건 비싼 숙소를 잡는 것보다 지원 한도 안에서 괜찮은 곳을 찾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여기에 일반 참가자는 체험비를 한 사람당 최대 10만 원, 여행자 보험료를 한 사람당 최대 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29박을 하면 숙박비 203만 원, 체험비 20만 원, 보험료 4만 원을 합쳐 227만 원이 됩니다. 한 달 가까이 머물고 싶었지만 숙박비 때문에 엄두가 안 났던 분에게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금액입니다. 대신 밥값과 교통비까지 전부 공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되는 항목이 숙박비, 정해진 체험비, 보험료라는 점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신청은 8월 7일까지입니다. 먼저 신청해서 선정됐다는 연락을 받은 다음 여행 계획을 확정해야 합니다. 숙소부터 덜컥 결제해 놓고 나중에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여행이 끝나면 15일 안에 카드 전표나 현금 영수증, 그리고 약속한 홍보 내용을 제출합니다. 간이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류가 확인되면 지원 신청을 한 다음 달 20일까지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솔직히 영수증을 모으고 여행 후기를 올리는 일이 조금 번거롭기는 합니다. 그래도 숙박비를 200만 원 넘게 아낄 수 있다면 한번 해볼 만하죠. 여행 중에 영수증을 한 봉투에 바로 모아두고 그날 찍은 사진과 글을 그날 올리면 마지막에 몰아서 하는 것보다 훨씬 편합니다. 남해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바다보다 조용한 도시 여행이 더 좋다면 밀양도 같이 확인해 보세요. 살아보소, 밀양 참가자 모집이 올라와 있고 이곳도 8월 7일 오후 6시에 신청이 끝납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경상남도 밖에 사는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월틀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이메일,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참고 영상에 나온 남해 지원액을 밀양에도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지역마다 모집 인원과 숙박 한도, 홍보 조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밀양을 신청할 분은 밀양시 관광진흥과 공고에 붙은 참가자 모집 안내에서 본인의 여행 기간과 지원 항목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상주는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상주 출향인이라면 확인할 수 있지만 일반 여행객이 모두 받는 지원은 아닙니다. 상주가 고향인데 지금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분에게 맞는 사업입니다. 체류형 여행은 2박 3일부터 6박 7일까지이고 실제로 쓴 여행 경비의 절반을 지원합니다. 한 사람당 1박 최대 10만 원, 전체로는 최대 60만 원까지입니다. SNS에 상주 여행을 소개하는 조건을 선택하면 상주 화폐 3만 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에 가면 친척 집에서 자고 그냥 돌아오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이번에는 가족과 숙소를 잡고 관광지에도 들르면서 제대로 며칠 쉬어보고 싶다면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 사업도 먼저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뒤 여행해야 합니다. 예산이 다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상주가 고향인 분은 여행 날짜를 잡기 전에 현재 접수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영주의 영주에서 일주일 살아보기 하반기 공고도 12월 18일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업은 공고 기간이 남아 있어도 예산이 먼저 끝나면 접수가 마감될 수 있습니다. 영주 여행을 생각하는 분이라면 숙소부터 예약하지 마시고 영주시 관광진흥과에 현재 접수가 가능한지와 남은 예산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석사나 소수사원처럼 천천히 둘러볼 곳이 많아서 짧게 찍고 돌아오는 여행보다 며칠 머무는 여행을 좋아하는 분에게 잘 맞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4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주소 조건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남해와 밀양은 경상남도 밖에 사는 사람이 대상이고 상주는 상주 출향인과 가족이 대상입니다. 둘째, 숙소 결제보다 신청과 선정이 먼저입니다. 좋은 숙소가 보여도 지원 대상으로 뽑히기 전에 결제하면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셋째, 영수증은 카드 전표나 현금 영수증으로 챙기십시오. 간이 영수증이나 단순 계좌이체는 인정되지 않는 사업이 있습니다. 넷째, 여행 후기 조건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사진만 찍어두고 글을 안 올리거나 정해진 기간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지원금이 줄거나 아예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청하고 선정 연락을 받고 여행하면서 영수증과 사진을 챙기고 끝난 뒤 제출한다 이 순서입니다. 이 4단계만 지키면 됩니다. 오늘 8월 6일 기준으로 가장 서둘러야 할 곳은 남해와 밀양입니다. 두 곳 모두 8월 7일에 신청이 끝납니다. 특히 남해는 2사람이 29박 하면 숙박비와 체험비, 보험료를 합쳐 227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은 가고 싶지만 숙박비가 아까워 계속 미뤘던 분이라면 이번 기회에 조건부터 한번 들여다보세요. 선정만 된다면 한 달 가까이 다른 지역에서 살아보면서 비용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남해, 밀양, 상주, 영주 가운데 어느 곳에서 며칠 살아보고 싶은지 댓글로 한 곳만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신청 시기를 놓치기 쉬운 지원 정보를 빠르게 알려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